기초연금 100%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들의 발표와 특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담당 과장이 참석을 해서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었는데요. 저도 또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저의 주장을 소신 있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고영인 의원이 주최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참석하였고 또 발표하는 내내 경청을 해주셨고 또 본인들의 궁금한 사항을 또 기탄 없이 또 그러한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르신의 의견이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 빵을 한 10개를 마련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빵 10개를 10분이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빵 10개를 만드느라 고생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빵 10개를 배가 고프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10개를 마련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한쪽에서는 배고픈 분들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10개를 만드는데 기여하신 분들이 좀 허탈하고,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여한 사람들이 가져가자라고 했더니 그럼 배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 싸우려면 다 같이 잘 나눠 가지면 됩니다. 네, 제가 가장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는데요. 모건대학교에서 세무회계 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교수님들 전공이 전부 다 행정, 사회복지니까 아마 저는 이 세무회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여기 앞에 보니까 조세공평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저는 여기에 왔고요. 제가 대전시하고 세종시에서 주로 은퇴자들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연금 관련된 이러한 그 금융교육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요. 세무회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계속해서 이제 은퇴자들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작년이었었어요. 작년에 우리 그 교육생들이 교수님 유튜브를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강의를 좀 계속 듣고 싶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니즈가 굉장히 있으시구나 해가지고요.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작년 4월 4일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제 채널이 이제 기초연금과 관련된 채널이에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로 이거를 제가 강의하는데 저도 놀랬고요. 딱 1년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구독자가 25,000명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왜 놀랬냐? 전국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소통할 창구가 없구나. 자기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면요. 한 1,000명 이상이 막 댓글을 답니다. 저는 좀 시간을 내서 제가 전부 다 답글을 달고 있는데 우리 고영인 의원님께서 이제 공청회 같은 거를 주로 하실 텐데요. 전국에 있는 노인분들의 소리를 들어야 거기에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우리 또 기초연금 과장님 모셨는데 아마 오늘 좋은 시간 많은 내용을 듣고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정책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조세공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태는 어떻고 또 계층별의 조세공평은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기초연금 100% 지급이 가능한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태는 어떤가? 네, 최근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2021년도에 37.6%. 그런데요, 37.6%가 OECD로 보면은 OECD 평균의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그러한 빈곤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뉴스를 봤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 네, 우리가 한참 학교에서 교육받고 할 적에는요, 개발도상 국가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순위로 10위권, OECD 10위권에 들어있는데 왜 노인 빈곤율은 저렇게 최하위에서 문제가 될까?
조기 퇴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근율이 낮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시대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거의 없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있다 하더라고요. 늦게 가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연금 이 수급 금액이 작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역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자체를 가입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여기 계시는 70대, 80대의 노인분들은 국민연금을 갖고 계시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최근 자료인데요. OECD 회원국의 최저보장 소득 방식의 기초연금 소득 대체율을요, 어떤 한 언론사에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OECD 평균은 이 기초연금과 같은 소득 대체율이 몇 프로 되느냐? 19%, 평균이 19%를 지급합니다. 앞에서 우리 교수님이 이 사회복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 노인층에 대한 이 사회복지 지출이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나라는 7.8%예요. 2022년도 OECD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38개국 중에 34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선진국이 맞습니까? 선진국에 진입했다면서요. 이런 문제를 안고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노인층은 현재 3.1%밖에는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제가 문제점을 좀 자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한참 일을 할 때 30대, 40대, 50대는요, 우리나라는 그때 최고의 가치는 경제성장이었습니다. 경제성장 국가를 이뤘어요. 여러분들이 주역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회복지란 말을 꺼내기 전에 경제성장이란 말이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국가를 성장을 키운 거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계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지 못했던 이 기초사회복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이제 마지막 주장이었는데요. 자, 조세공평적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제가 이거 저희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조금 어떤 분들이 굉장히 독특하다 뭐 이렇게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소득 상위 23%는 대한민국 세금 주머니다. 여러분, 조세공평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세공평주의는요, 세금의 입법 및 집행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조세공평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걷어가는, 징수하는 것도 공평하게, 소득이 많은 곳에는 많이 걷어야 되고요, 적은 곳에는 적게 받는 것이 조세공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2023년 여기 통계청 자료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950만 명이에요. 이 950만 명을요, 우리가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을 준다고 보면은요, 실제 이분들은 한 660만 명.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은 사람들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70만 명 돼요. 7%.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은 23%, 220만 명이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냈거든요. 자, 70%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7%, 70만 명, 이 사람들, 우리 직역연금 받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물론 국가에서 이분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낼 적에 본인들이 9%를 띄면요, 국가에서 9%를 세금에서 지원해줬어요. 지금 이 연금들이 고갈됐는데 또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받는 이 23%가 있어요. 220만 명. 이 사람들은 세금은 제일 많이 냈어요. 근로소득세를 많이 냈고요, 사업이 잘 됐다고 지금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세금만 냈지 세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 우리 조세공평주의에 아주 불합리한 사람들이 이 23%의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세금만 걷어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초연금 100% 지급이 가능한가? 우리가 지금 소득 하위 70%를 주고 있는데 100%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지난번에 고영희 의원님 나와가지고 국정감사 할 때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재원의 문제를 항상 해요. 예산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보건복지부는요, 집행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죠. 돈을 세우는데 돈이 없어요. 이게 기재부에서 하는 거죠. 국세청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초연금 100%를 지급할 적에는 이걸 950만 명을 다 준다면 결국 재원의 문제다.
국가의 책임이자 책무다. 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이 뉴스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의 책무다 그랬어요. 국민연금만 국가의 책무입니까? 여기 계신 노인분들의 기초연금은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요? 나는 그 국가의 책무라는 그 언론에 나온 걸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 자료를 이걸 봤나? 저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지급하는 것도요. 자, 그러면은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험료를, 이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연금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연금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지금 소득대체율을 40%를 50%로 올려서 45% 올리자, 이거는요 미래 세대, 지금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받아가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자체가 없고 빈곤에 속해 있는 이 노인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엉뚱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노인 빈곤을 정면 돌파하려면은 증세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관련한 증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세제개혁이 기초연금 개혁, 빈곤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적세라는 것을 한번 갖고 나왔는데요. 목적세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세는 어떤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얘기하고요. 종료 시점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세는요, 사용 용도가 명백하고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목적세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975년도부터 90년도까지요, 우리는 방위세라는 걸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한참 일할 때 방위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년간 운영하고 종료를 했어요. 또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1994년도에 신설했는데 원래는 10년간 하기로 했어요. 2004년도에 종료를 하려다가 이게 조금 더 필요하대가지고 10년간 또 연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2014년도에 또 연장해서 이제 내년도에 종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아마 또 연장하면은 10년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세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초연금 관련된 정부에서 얘기하는 돈이 없다, 재원이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돈이 없다, 이거를 우리는 목적세를 가지고 증세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명칭을 연금세 또는 행복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초연금 미지급되는 30%에 대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기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국민연금에 가입된,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이 올라오는, 이 미래 세대들이 올라오는 기간, 제가 어바웃으로 보면은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이 목적세를 가지고 운영하면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첫 번째, 조세 공평입니다. 아까 220만 명, 23%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나머지 70%, 그 다음에 7%는 세금으로 정부에서 뭔가 해줬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기초연금 받고 뭘 하겠습니까? 경제 기여가 되는 거, 뭔가 소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목적세를 받아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경제적 소비 효과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이거 굉장히 관심 많아요. 저도 영상을 올리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라고 댓글을 다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자, 엊그저께 2021년도 이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동시수급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수급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4명이다. 265만 명이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기자가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은 굉장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600만 명 중에요,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같이 받고 있는 사람이 265만 명이면은 지금 340만 명은 국민연금이 없는 노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은요, 본인이 내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본인이 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 A값, B값, 여러분 뭐 균등 부분, 뭐 비례 부분 다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연금 재원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기초연금은 별개죠. 이건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못 받는 30%, 정확하게는 23%죠? 그 사람들은
완전 조세공평주의를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목적세, 일정 기간을 가져가는 이 기초연금 목적세가 시설되면은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도 충분히 저는 폐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제도가 완전 폐지되고요. 또 세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우리 후보일 때 40만 원 공약했잖아요. 저는 4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0만 원은 어디에 가냐? 저는 중위가 가운데 30%에 40만 원을 놓고 하위 빈곤이 시급하니까 이분들에게는 50만 원을 가고 또 상위 30%는 30만 원을 갈 수 있는 세수 절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차등적 보편적 지급을 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자, 노인층의 현재 세대는 기초연금으로 해줘야 됩니다. 노인층 지금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민연금만 가지고 연계특위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노인층, 현재 세대는 기초연금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해 주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노인 빈곤율이 점차 감소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기초연금 인상하지 않아도 노인 빈곤율은 감소돼요. 왜냐하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1년에 30만 명에서 35만 명이 돌아가세요. 그럼 아까 국민연금 못 받는 사람이 어바웃으로 한 350만 명 된다 그랬잖아요. 국민연금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다 돌아가시는 게 10년 걸린다니까요. 요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목적세를 걷어가지고 이거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자. 그래서 빈곤 해소를 위해서 기초연금 확대 기반, 처음에 한 10년은 기초연금 확대 기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을 많이 타는 세대들이 올라오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득 대체율도 40%냐 50% 이거를 기간에 따라서 차등하자 이거. 40%에서 빈곤율이 좀 나아지면 45%, 더 나아지면 50%.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으로 보장받고 현재 세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정책을 좀 제안해 달라고 우리 비서관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 주장 딱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초연금 100% 지급을 해야 됩니다. 왜? 빈곤율 개선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의 문제는 목적세를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로움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노인 빈곤 해결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민연금만 국가의 책무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 기초연금 과장님 가서 전달 좀 해주세요. 기초연금도 국가의 책무예요. 국가의 책무.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을 보호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또 병약해요. 외로워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혼했을 때 이혼하면요, 여러분 국민연금 타는 것도 다 50%씩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 혼자 사는 이 1인 가구가 많아질 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거는 해줘야 된다. 이걸 개인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목적세가 신설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완전 폐지 가능하거든요.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그거는 정교하게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세 번째, 기초연금 인상액을 저는 중위층 기준으로 지금 여야가 합의되어 있는 이 40만 원을 중위층 30%를 가져가면 하위층 40%는 한 50만 원, 그리고 상위층은 30만 원을 지급해서 이게 차등적 보편복지를 하자. 자,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이 됐어요. OECD 10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요번에 얻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바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복지, 기초적인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수고했던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가지고 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기초연금 과장님, 방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이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 돈을 만들어서 책임져야 되는 정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어르신들 정말 많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70%, 10명 중에 7명 대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상이 제일 많은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전화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기초연금은 이제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은 뭐 설사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미래의 은퇴자들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 대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의를 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또 이해도 해주시면서 또 개별 사례로 보면은 또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차원에서 하위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해 나갈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또 잘 모르셔서 또 신청 못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또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정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향후 국회라든지 연금개혁 관점에서 이제 큰 제도 방향이 결정되면 차질 없이 그 방향에 맞춰서 저도 좀 세부 설계를 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초연금 100%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 실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토론회와 같은 이러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들이요, 전국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현장에 답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노인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네, 그래서 이 기초연금 100% 확대가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우리나라가 정말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